네, 안녕하세요. 설갑니다. 오늘 영상은요,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주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장을 한번 봐야겠죠. 금요일 어제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거의 4% 가까이 정말 급등을 했죠. 크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0.1%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최근 시장의 형태가요. 이 시장은 오르는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뉴스가 있으면은 크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지수가 같이 끌려가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장을 예측을 하시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크게 상승을 했죠. 여기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현대차에 대한 내용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 애플과 협력, 이제 기대감으로 아침에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고요. 근데 이제 장중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지금 협업 논의 중이다. 요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이 좀 강하게 시세를 줬고 삼성전자도 초반에는 좀 약받고 움직이다가 후반은 갈수록 강하게 움직였죠. 그 부분이 삼성전자에도 호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나왔던 내용이 TSMC, 파운드리 1위 기업이죠. 삼성이 2위고요. 올해는 파운드리 쪽을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가. 근데 이 TSMC에서 생산 지연, 3나노 핵심 기술, 여기 좀 문제가 있어서 대량 생산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시세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대형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아차, 현대그룹주죠. 이 두 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좀 레벨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수급이 좀 특징적이죠. 외국인이 다시 한번 현물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굉장히 많이 샀어요. 1조 6천억. 제법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를 다시 재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흐름.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하는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것은요. 선물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합니다,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전혀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벤트가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만기일이죠. 그 부분을 보고 이제 가는 걸 수도 있겠죠. 지금은 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와도 얘네들이 선물 쪽에서 하방 구축을 하지만 이거는 좀 무시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선물이 외국인은 2조 8천억까지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수가 상승하는데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선물 매도가 중요하지 않고 개인들의 강력한 수급,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옵션을 잠깐만 보시면은요. 이 시장이 상승하면서 옵션 시장에서도 굉장한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행사가 450에 콜옵션을 보시면 금요일 어제 하루만 2600%가 올랐습니다. 여기 밑에 447은 2300%가 올랐고요. 이만큼 지금 옵션 시장에도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개인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을 지금은 예측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측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아직 하락 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과열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대차 금요일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 차트도 보시고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못 사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가 거의 20%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장중에는 더 강해 갔었죠. 그런 와중에서 주식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도 지금 한 18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장세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개인들은 이쪽이 좋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매수 자금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현대차도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매수를 하시고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원래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서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다. 지금은 이쪽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사고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강한 쪽이 더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열풍이 좀 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가 좀 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좀 움직이는 영향이 있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장은 아직 뭐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도 매수 대기 자금이 많이 남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 보시면은 이때 제가 경험했을 때 2007년 요 강한 상승장에서 시장이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나온 것인데 이때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도 나도 객장으로 가고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산다.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객장으로 가서 주식을 사고 집으로 간다. 이런 막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최근에는 막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 왜 아직도 주식을 안 해? 너 바보야? 요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요럴 때도 2007년에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이때도 그런 얘기가 막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지금 되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꼭 한편에는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은 지금은 예측하는 구간이 아니고 너도 나도 전문가들도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락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신호가 나오는 것 그런 걸 보자 뭐 음봉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뭐 조정과 상승이 좀 반복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개인들의 자금이 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네이버 기준으로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을 쉬었죠. 4개월을 쉬면서 먼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볼게요.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그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지고 추세를 한번 그리면은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한번 나왔었고요. 이때 이제 추세를 돌파를 하고 요 추세를 계속 지지를 해준 다음에 위에서 한 번 더 내려오는 추세를 돌파를 해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진 거죠. 이 흐름은요, 이제 반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는 전고점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추세를 돌파를 하고 이 박스권 상단을 대량 거래로 터트리면서 수급이 외국인 기관 이쪽으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이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요일에 양봉이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요 기준 양봉을 보시면서 네이버를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강해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네이버, 카카오를 두 기업을 비교를 했을 때, 네이버는요, 국내뿐만이 아닌 이제 라인, 뭐 웹툰 이런 게 해외 시장 좀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네이버랑 뭐 야후 재팬이랑 이제 합작법인이 나오죠. 그럼 좀 글로벌하게 아시아 쪽에서 네이버는 움직이고, 카카오는 약간 국내적으로 많이 산업이 위치해 있거든요. 국내에서 서비스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카카오의 장점은 좀 친정부 기업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카카오를 밀어주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더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올해 카카오 페이지 상장 이슈가 있죠. 카카오 페이지는 웹툰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웹툰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웹툰 시장 쪽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웹툰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웹툰 쪽은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거든요. 이 부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상장 이슈가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죠.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올해 이제 말쯤에 상장 예정이죠. 카카오뱅크 순익 추이를 보시면은 흑자 전환해서 가고 있고 여기가 주요 주주입니다. 여기에 넷마블도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상장이 되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웹툰 쪽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국내에서 웹툰 1위 사업자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웹툰 쪽에서 실적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웹툰 쪽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해외 쪽입니다. 해외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동남아시아 쪽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웹툰 시장이. 그래서 꼭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어도 웹툰 쪽은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도 강하게 좀 상승을 했죠. 둘 다 이제 7% 정도 오권에서 상승을 했는데 카카오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전고점을 넘었죠. 그러면서 역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의 흐름이 나왔고요. 카카오 추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여기 돌파를 하고 추세 돌파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카카오 주가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거래량이 쓰고 기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 기준 양봉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두 종목인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은. 네이버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대량 거래가 이 구간에서 계속 터지지 않았거든요. 계속 박스권으로 그냥 움직였죠. 그랬는데 지금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넘어갔잖아요. 이게 좀 추세에 변환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NC소프트도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100만 원을 한번 가는 흐름이 나왔죠. NC소프트는 먼저 조정을 받고 여기서 매물 수확하라고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NC소프트를 작년에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계속 추세 말씀드렸죠. 추세를 돌파를 못해요. 돌파를 하면은 이제 매수 구간이다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돌파를 하고 돌파해서 여기를 다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이렇게 추세를 넘어가는 쪽을 잘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추세를 넘어갔다가 여기 다시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추세를 거래가 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를 다시 지지를 해줘요.
여기가 다시 재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NC소프트가 좀 상승을 하면서 넷마블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넷마블도 61선까지 지금 돌파를 해서 지금 이평선이 밑에 있는 거죠.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는 저항 역할을 하는 거고, 이평선이 이렇게 밑으로 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가는 지지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지, 이게 지지 구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넷마블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런 구간에 지지 구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이평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지지를 받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평선을 보실 때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 밑에 있으면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주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넷마블이 다시 한번 이평선이 모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올해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이제 자료 준비해서 내일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